뮤직콘. 꽃으로 치자면 이제 막 피어난 꽃봉오리처럼 보이는 작은 길고양이였다. 눈을 마주쳐도 흔들리는 것이 멈추지는 않는다. 몸이 흔들리니 눈빛이 흔들리고 보는 내 마음까지 흔들린다. 꽃을 배려하지 않는 길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것처럼 보인다. 저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고 싶어서 손을 뻗었다. 바닥에 배를 보이며 누웠다. 흔들리는 것이 멈췄다. 날 믿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것을 감추려고 한 것인지. 이유야 어찌됐던 흔들리는 꽃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길고양이와 우리들을 위한 사진 에세이.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 김하연 작가님의 사진집에서 글을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게스트 나와 계신데 수요일에 뮤직콩 신나는 홍대 앞 어렵게 모신 게스트들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금주에 추천 음반 해주실 임진호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진호입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야 돼요? 뮤지션이라고 소개를 해야 돼요? 뭐 대한민국 국민 아,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가? 전문 시위꾼 김건환 씨 나와 계십니다. 네, 김건환입니다. 네, 예, 여성 싱어송라이터 하면은 이 보이스의 매력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싱어송라이터 이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봐봐, 목소리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저 플루티스트, 플룻 부시는 황정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투스토리하고 그 묘묘의 김은아 씨가 나오셔서 여성이 세 분 나왔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여성이 한 분 이상 나오질 않았고 심지어 남자들끼리만 있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바람직한 현상. 오늘 좋네요. 지난주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 목소리가 끼니까. 자, 첫 번째 코너 금주의 추천 음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곡을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이번 주는 제가 그동안 갖고 나왔던 음반 중에 가장 최신 음반이 아닌가 싶은 뭐 2000년대 거예요? 1999년도 셔일라 니콜스라는 그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요. 네. 그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그쪽의 인디죠, 인디. 예, 그 99년도에 발표한 브리프 스트롭이라는 앨범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앨범 제목이 뭐라고요? 브리프 스트롭. 브리프 스트록. 그러니까 뭐 99년도에 이제 SX 영국 SX 출신인데 그 이제 SX 걸 레코드라고 자기가 레코드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디 레이블이겠죠. 거기서 독자적으로 음반을 하나 만들어서 뿌리게 됩니다. 뭐 지금 홍대 뮤지션들도 그렇지만 스스로가 막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교 교내 방송 그쪽에서 이제 인기를 끌다가 2000년도에 흔히 많이 보셨던 영화 그 한국 제목으로는 사랑도 리콜이 되는 존 쿠삭, 존 쿠삭하고 잭 블랙 나오는 그 영화의 이제 사운드 트랙에 들어가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죠. 사실 그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영화 자체가 배경이 음악 매니아들 뭐 이렇게 음반 레코드 가게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LP를 파는 레코드 가게가 이제 주 배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꼈다 하면은 뭔가 매니아들이 인정한 음악이다라는 그런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이 들어 있어요. 그 뭐 사운드 트랙에는 한 15곡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지나가는 음악들만 들어도 뭐 80년대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사랑 얘기 같지만 중간중간에 들리는 그런 음악들도 참 좋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 게스트 분들은 그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그거 보셨나요? 네.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영화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문외한이에요. 이호 씨는 그 영화 언제 보신 거예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 영화니까요. 저 예.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존 쿠삭이 지금은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저씨 같잖아요. 맞아. 예, 그 영화에서는 이제 아직 예, 풋풋하죠. 예, 심지어 잭 블랙도 약간 슬림합니다 지금. 권한 씨는 네? 그 영화 봤어요? 사랑요? 사랑. 원제목이 하이피델리티인데. 맞아, 하이피델리티. 하이피델리티인데 왜 우리나라에선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지. 그 영화 제목을 그 당시- 외화를 들여와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상한 번역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화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오. AV 영화도 그런 제목 나오고 아하. 엄청 많았어요. 맞아. 뭐 앞에 뭐 이상 통역이 되나요? 뭐 이렇게. 전문 시위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AV 전문 AV 뭐 이런. 아니 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아요. 알려졌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하는 제목으로 붙였을 수도 네. 있어요. 그것도 원래는 제목이 Lost in Translation. 네, 원래는 그랬는데 바뀌었. 네. 하이피델리티라는 게 원래는 이게 원 제목이 이제 하이피델리티인데 이게 하이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이파이라고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 옛날에 사용하던 오디오 장비들에 붙는 이름인데 하이파이가 정확히 어떤 안 기능을 찾아봤습니다. 김건환 씨가 네, 하이파이. 김건환 씨가 아실라고. 이 옛날 이제 녹음 시절을 두 시절로 나누는데요. 음. 로파이 시절, 하이파이. 아. 로파이는 모든 게 모노로 들어가고 모노로 나왔다. 네, 그 음악이 센터에 있는 거죠. 그 하이파이가 요새 말하는 이제 스테레오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하이파이. 네, 그 개념. 똑똑하세요. 원래 이제 시군이라. 저는 이제 전자 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제 하이파이는 손실 없이 원음을 그대로 재생시켜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넣은 장비들인 것 같다는 추측이 되네요. 그리고 셋이 모이니까 뭐 대충 얘기가 나오는데. 예. 기계적으로 이제 음악. 많이 딴 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그 영화 사운드 트랙에 조일라 니콜스의 노래가요. 그러니까 네. 볼린 포유라는 노래가 삽입이 되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지금도 이제 사운드 트랙에 들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되게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많이 생긴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영화 저도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온 그러니까 이게 그 존 쿠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여성 배우들 내가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네 분위기가 그 마음에 드는 여성들이에요. 네. 아니, 본인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근데 이제 그 존 쿠삭이라는 인물이 이제 제가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여성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성들이 그 남성의 어떤 면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헤어지고 다음 사람을 그 여자가 만날 때는 자기한테는 방해가 되던 그 요소가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에서는 좋은 효과를 주는 거로 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이 모태솔로들끼리의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영화였던. 뭐 혼자 사세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제 개조를 했죠. 개조를 해서 좋은 남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셔일러 니콜스의 폴린 포유 들어봤습니다. 네.
이 존 쿠삭 하면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데 이호 씨는 좋아하나요? 네,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황정인 씨는 존 쿠삭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 맞아요? 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얼굴 보면 알 수도 있는. 얼굴 보면 알아. 플룻을 부는 사람들은 영화를 잘 안 보나 봐요. 네. 정말요? 저희 그렇습니다. 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왜 거기 가세요? 다 각자의 그게 있는데. 얼굴을 보면 알지도 모르고 예. 기억력이 좀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영화를 뭐 이렇게 영화나 음악을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감상하고 뭐 잘 봤네 이러고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책을 좀 읽는 편인데 그 책의 저자가 누구다라는 건 그렇게 기억에 남기 힘들어요. 예. 영화 감독이랑 그런 거 되게 잘 기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저도 저도 감독은 잘 매치가 몰라. 안 돼요. 근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배우를 따라가든가 아니면 감독을 감독을 따라가든가 지금 뭐 책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보거든요. 네. 딴 책은 거의 안 사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하루키 가서 자주 한잔 하고. 예. 홍대 앞 8번 출구 가까운 쪽에 하루키라는 주점이 있습니다. 네. PPL인가요? 아니 그렇게는 협찬 받아와야 되겠다. 이게 저희가 안 이제 해줄까? 지역 공동체라 지역의 어떤 그런 특별한 명소 이런 거는 자꾸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좋죠. 하죠. 예. 네. 하루키 분위기 좋아요. 하루키 얘기는 또 나올 거야. 네. 언제 한번 하루키 스태프분들을 모셔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잭 블랙. 예. 저는 잭 블랙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영화도 그런 거예요. 존 쿠삭이 주연인데 그 영화를 잭 블랙이 나온 영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현재 뭐 한 뭐 이런 오달수 뭐 이런 분들 같은 역할. 예. 그래서 잭 블랙이 나온 영화 몇 이렇게 쭉 기억에 남는 영화들을 이제 몇 개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잭 블랙이 나온 영화 중에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지. 이 영화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기억을 상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이 영화에서 이제 중간에 그 잭 블랙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 거에 이제 이어서 그 잭 블랙의 어떤 그 보컬이 가장 꽃을 피는 그 스크러블락 뭐 이런 영화인데 이게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추천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음반은 이제 그 브렌다 러셀이라는 여자 가수가 1988년도에 발표한 Get Here라는 음반입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발표한 이 브렌다 러셀 네 번째 음반, 그러니까 개인 통상 4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4집, 네 번째 음반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83년도까지 발표했던 세 장의 음반보다는 요거 한 장을 판 게 더 수익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음반으로 해서 되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고, 원래는 이제 그 피아노 인 더 다크라는 그 첫 번째 이제 싱글이 나오면서 음반이 되게 주목을 받았고요. 그 피아노 인 더 다크에는 그 남성 보컬이 한 명이 이제 같이 노래를 했는데, 그 조빈 에스페지토라고 그 프레시 댄스 예전에 그 사운드 트랙에서 플래시 댄스. 네. 발음이 안 좋은가요? 플래시 댄스는 이렇게 후레쉬 켜놓고 이렇게 추는 춤 같은.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레이디라는 노래를 부르고, 뭐 84년도에 가라데 키드, 한국 성룡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그 제목으로는 베스트 키드라고 했던 거기에서 이제 유아더 베스트라는 노래도 부르고 그런 이제 좀 88년도 전까지 이제 유명세를 쌓아갔던 그 남성 보컬을 데리고 와서 피아노 인 더 다크라는 노래를 작업을 하고 그 노래로 뭐 그 88년도에 뭐 송 오브 더 이어 뭐 그런 그래미에 노미네이트도 되고 소개해드릴 노래는 그 게티어 음반 중에 같은 노래, 같은 음반과 같은 제목의 노래, 동 제목, Get Here라는 노래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브렌다 러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피아노 인 더 다크라는 건 이제 좀 보긴 봤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니까. 르 레스토랑 뭐 이런 데는 그 데이비 샌본이랑 같이 협연도 하고 이 Get Here 이 노래만 가지고는 이제 그 당시에 다시 그래미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그 최우수 여성 보컬을
요 게티어를 가지고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게 되죠. 자, 게티어를 일단 들어봐야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You can reach me by railway. Right here, right now, right here, right now. Yeah. Ooh, I believe, I believe. I want you to get here. I need you to get here. 마포 FM 100.7 뮤직콩 수요일 코너 바람중에 신나는 홍대 앞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르신다고 그러셨었잖아요. 브렌다 러셀.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 근데 아까 그 플래시댄스 얘기했을 때는 네. 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다 했었어요. 레이디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음악다방에서 DJ를 이제 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인데 다방 몇 개의 다방을 했죠. 몇 개의 다방을.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레이디 다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로 레이디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셨었군요. 대학교 때부터 주로 노래. 쓰리 타임즈 레이디도 썼던 적도 있었어요. 코모더스. 네, 라이언 얄리치. 라이언 얄리치. 네, 코묻었다고 하고 다니는 분이. 브렌다 러셀. 개그가 너무한. 요새 유행이라면서요. 아재 개그가.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그 브렌다 러셀 노래보다 그 91년도에 오레타 아담스라고 이제 요 노래를 다시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네. 그 가수 노래로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리메이크한 곡이 더 히트를 친 뭐 예, 그런. 어쨌든 가사에 보면은 그 이제 게티어 일로 와라. 네. 그 오는 방법은 뭐 기차를 타고 와도 되고 뭐 비행기를 타고 와도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다 가사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오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빨리 오기나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그런 가사라서 오늘 이제 뭐 해야 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골라봤습니다. 돌아오란 얘기죠. 돌아오란 얘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처음에 그 김하연 작가의 그 글을 인용을 한 게 의미가 좀 있었어요. 다가오는 날 기념일이 있고 하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호 씨는 본인이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거의 브렌다 러셀인데? 브렌다 러셀보다는 요 아까 그 노래를 다시 불렀던 네. 오레타 아담스라고. 네, 오레타 아담스. 한영애 씨.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R&B, 소울 음악 뭐 이런 음악들이 이지 리스닝한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넌센스인가?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곡을 들으면 예. 굉장히 이지 리스닝한데 예. 왜 이 곡을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를 따라하는 이제 국내의 그 가수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담백하게 불러내기가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쉬운데 예. 부르긴 더 힘든.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악기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기교는 되게 많은데 예. 그냥 딱 그 수준에서 베이직하게 끊어내는 사람들이 예. 끊어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황정인 씨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잠깐 뭐 이제 잼 비슷하게 거리 공연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테크닉을 발휘해 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면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이 낮은 거죠. 반감이 생긴 거지. 투쟁하는 거지. 왜 시켜? 아니 뭐 그렇게 솔로만 하다가 네. 이렇게 노래랑 같이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짧게 화려하게 하는 게 되게 익숙치 않아요. 길게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랑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데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제가 잘못하셨네요. 제곡이 단순해요.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추천 음반 셰일라 니콜스와 브렌다 러셀의 음악을 임진호 씨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호 씨의 경우는 이제 같이 홍대에서 이제 이제 음악을 노래를 하고 다니니까 네. 몇 번 이제 뭐 오픈 마이크 또는 기획 공연 이런 데서 이제 뵈서 알게 된 사이인데 황정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가 다르잖아요. 이제 플룻 부시고 클래식 쪽에서 이제 뭐 아니요, 별로 하는 거 없는데. 별로 하는 게 유일하게 없으시고 하는 버스킹인데. 그런데 저하고 알게 된 인연이 뭐 때문에 맺어졌냐면 홍대 입구 8번 출구 때문에 맺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건환 씨나 이호 씨 그리고 황정인 씨를 모신 이유가 홍대 입구역 8번 출구라는 특별한 장소의 인연 때문에 모시게 된 겁니다. 김건환 씨한테 이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대 입구 8번 출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많죠. 아, 젊은이들이. 핫한 아주. 네, 농담이고요.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곳이죠.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가 침몰하고 세월호 잊지 말자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5월 11일부터 했죠. 버스킹하고 뭐 2014년. 네, 2014 5월 11일 서명하고 뭐 피켓팅도 하고 여기서 만난 인연들은 다 그렇게 만난 인연들. 네. 일요일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버스킹을 하고 또 평일에도 거기 이제 뭐 피켓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부터 3시 반. 토요일은 2시부터 4시. 네. 피켓팅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4년 아니고 2014년인가 그 해 겨울부터 거기 합류를 제가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추워지니까 젊은 뮤지션들이 그 추운 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공연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 체면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잠시 쉬게라도 해줘야겠다. 한 팀이 좀 쉬게 하고 내가 대신 그 시간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날씨 좋은 봄날에도 그냥 하고 있게 됐는데 저는 지금 바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 네, 저도 뭐 아무래도 그렇죠. 젊은이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의 서두에 왜 홍대 입구 8번 출구냐 뭐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거기가 젊음의 거리라고 이제 대표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이런 걸 좀 참여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행동하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 위치를 또 이제 선정해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사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 사이. 유기농 펑크 하시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이제 세월호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안을 하신 거죠. 세월호를 기억하는 작은 음악가들의 선언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페이지 만들고 막 하루 만에 막 좋아요 6,000개 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하루성 이벤트로 해서 1일 거리에서 합정동에서부터 엄청나게 뭐 이렇게 신촌까지 띠를 이루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민아 씨 가야금 치시는 뭐 이제 그런 분들 등 해가지고 했죠. 대거 참여해서.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그게 계속할 줄 알았어요. 제 성격상 왜냐하면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그게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이제 이벤트로 해서 끝났어요. 그게. 그때 뮤지션 뭐 그때 뭐 솔가 여기 솔가 있었고 그 어느새란 밴드에 건반 치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분이랑 원래 셋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해보자. 당신들은 뮤지션이니까 이제 격주로 이렇게 나는 뭐 여기 있으니까 가자 해서 장비 구입하고 이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간이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일정도 있고 지치고 이래서 그래서 한 3번, 4번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제까지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6일 이후 한 3일 동안 굉장히 감정적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영화배우 박길수 씨, 예, 귀향 그 영화 출연 때문에 나오셨었는데 그분하고 우연찮게 만나서 홍대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기는 너무 답답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자 했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클럽 공연이었어요. 클럽 공연. 뭐 그거 말.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뭐 클럽 공연 하는 건 준비된 것도 다 취소하던 시기였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픈 마이크를 하자고 해서 카페 언플러그드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기에 바로 이제 오픈 마이크를 해서 이제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의미가 아니죠. 추모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뭐 이런 하여간 세월호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픈 마이크를 하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반가웠던 게 이제 그게 나왔을 때요. 그 아까 얘기했던 사이 씨 등등 해가지고 예, 그 활동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광화문에서 5월 달쯤에 이 그 종이배를 모자에 쓰고 그 여자분이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혼자 하셨어요. 아 맞다 시위를. 맞다. 예. 그래서 막 의견들한테 맞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면서 네. 틀을 잡은 거죠. 네. 거기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대책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홍대 뮤지션들 중에 일부도 이제 광화문에 가서 1인 시위 스타일이었죠. 뭐 그냥 뭐 연주하고 뭐 그래서 맞아 그랬군요. 2주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며칠 안 있으면 그때 홍대 그 8번 출구 쪽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4월 15일 날요. 네. 저녁 7시에 그 걷고 싶은 거리 야외 무대에서 네. 그 미수습자 9명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그 네. 촛불 켜기. 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와서 그 304개의 촛불로 배를 만들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한 명씩 이렇게 네. 초를 키면서 이제 뭐 좀 기원하는 의미. 사실 지금은 그밖에 할 게 없으니까. 네. 네. 이쪽에 이제 이호 씨하고 황정희 씨는 그 지금 계속해서 그 매주 일요일 날 그 잊지 말라 0416 버스킹 하고 계시고 어떤 뭐 그 계속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이제 의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생각에서 하시는지. 이렇게 길어지지 않기를 계속 바라면서 했던 것 같은데 특히 꾸준히 또 나오던 음악하는 친구 중에 SV라고 네 김수빈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둘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아마 작년 초였나? 이게 내년까지 갈까? 뭐 후년에도 해야 될까? 우리 혹시 10년 뒤도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답답한데 멈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음으로 조금 앞으로 가고 있을까 이런 답답함도 있지만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고 4월 16일 날 방송을 보면서요. 제가 한 오후 5시쯤 됐을 때 뉴스를 보면서 5시쯤 됐을 때 그걸 판단을 했어요. 어떤 식의 판단을 했냐면 벌써 시간이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럼 배가 침몰하던 당시의 상황을 공중파 방송 3사 정도에 되는 능력이면 그럼요. 3D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방송에서 내보내준 화면은 종이배 아니 나무배 조그만 거 띄워놓고 요만한 수조에서 실험도 아닌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조잡한 그 항적도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됐든 굉장히 오래갈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날 되게 화가 났던 게 저는 해군 출신이거든요. 배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고 이래서 천안함 때도 그때도 문제 제기하고 포스팅하고 막 그런 일을 했었는데 침몰하고 오후 한 5시, 6시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제대로 된 브리핑이 없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을 때 문제가 있다. 뭐 해상 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이제 뭐 예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천안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식의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에서는 어떤 식의 브리핑으로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박근혜 씨가 7시간 동안 이제 자취를 감춰버리고 제대로 된 브리핑이 없었어요. 정부가 없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일단은 어떻게 뭐 오보가 났더라도 처음에 뭐 저동 구조가 됐다. 그랬다가 뭐 점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둘째라 치고 그럼 정부는 어디 있었냐 그때까지 왜 그 긴박한 상황에 네. 어떠한 제대로 된 브리핑이나 국민들에게 뭐 안심할 만한 팁을 왜 주지 못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그러고 그 배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해경 특공대들이 올라가서 망치로 뚫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안에 생존자가 있는지 정말 그거는 대국민 사기극이거든요. 그 높이가 25m 정도가 돼요. 25m면 여기만 15층 빌딩 옆에 있는 엄청 큰 빌딩 높이인데 그 맨 밑에서 망치로 두드린다고 해서 그 밑으로 소리가 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판으로만 된 게 아니라 철판, 목재, PVC 무슨 온갖 재료. 그리고 유람선이에요. 군함도 아니고 유람선은 될 수 있으면 외부의 소음이 객실에 전달이 안 되게끔 해주는 거거든. 그 소리가 간들 거기서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하겠어요.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원래 해군 본부에서 보냈던 SSU, UDT 군인들이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접근을 못하게 하고 이야기 길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은 어떤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루는 얘기니까 뭐 저희가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공군 출신이에요. 이 사건 터진 그날 제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항적도가 처음 나왔을 때 급변침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 배가 무게가 얼만데 물 위에서 프로펠러로 떠가는 배가 급변침을 한다는 거는 마치 비행기가 깜짝 놀라서 지나가는 행위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은 꼴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안 탄 사람이에요. 공군 출신이라 해도.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다 그 자리에 급정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큰 배가 지금 그 항적도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급변침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군함이 아닌데 일반 상선이나 여객선이 급변침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많이 틀 수 있는 게 아니라 좌연 우연 35도가 다예요. 아무리 급변침을 해도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급변침을 했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급변침을 했냐는 거지. 거기에서 뭐가 있는 하려고 하고. 그건 뭐 잘못 이야기하면. 아니 음모론 자꾸 얘기하는데 음모론에 대한 그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발표가 있어야죠. 말을 안 해주니까 추측밖에 못하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상식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 배가 그렇게 침몰했는데 안 꺼내고 있는 것도 너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안 나오게 되었는지. 저는 좀 주위에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세월호 이야기도 이제 하고 이것저것 기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게 어떤 걸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왜 도대체 왜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음악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라이브 매회 하고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이제 라이브를 그때는 좀 감히 청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앞에 분들이 다 했거든 뭐 이제 안 하면 못 하는 걸로 알겠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 타이밍. 네, 라이브 한번 듣겠습니다. 이호 씨 곡으로 아무래도 이제 노래 하시니까 이호 씨 곡으로 뭘 해주실 건가요? 네, 긴잠이라는 곡 해드릴게요. 긴잠. 네. 아이고. 그 황정인 씨는 가지고 오긴 가져왔는데 아니. 아 진짜? 가져왔어요? 네, 가지고 오긴 가져왔는데 뭐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추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걸로? 이게 그래서 특별한 라이브가 되는 걸로. 진행이 되게 도서가 없는. 나도 갑자기 라이브 시켜서 좀 놀랐어. 막무가 대본 우리 얘기가 좀 막무가내 강의. 대본이 없는. 대본 없어요. 작가가 없습니다.
꿈속으로 들어가 너를 만나 두 손을 마주 잡아 오래전 그날 그 오후처럼 손을 놓지 마라 그렇게 웃지 마라 남겨진 나는 눈을 뜰 수 없어 잠에서 깰 수 없어 꿈에서 깰 수 없어 눈을 뜰 수가 없어 감고 있는 두 눈에 부러진 잠의 모래가 무거워 눈을 뜰 수 없어 달콤한 꿈속으로 들어가 너를 만나 두 손을 마주 잡아 오래전 그날 그 오후처럼 손을 놓지 마라 그렇게 웃지 마라 남겨진 나는 눈을 뜰 수 없어 잠에서 깰 수 없어 꿈에서 깰 수 없어 눈을 뜰 수가 없어 꿈에서 너를 만나 두 손을 마주 잡아 오래전 그 오후처럼 오, 예. 네. 이호 씨 목소리, 예, 예, 그 개성, 예, 그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지 오래됐고, 즉석에서 즉흥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이 플룻, 황정인 씨의 플룻도, 예, 놀랍습니다. 황정인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잊지 말라 0416 버스킹에 동참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세월호가 슬프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네. 좀 저한테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 중에 여기 버스킹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되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 세월호 뭐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게 제가 그 무슨 오픈 마이크에서 플룻을 하고 싶어서 우연히 갔던 카페가 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세월호의 그 청해진 해운의 그 뭐 대표 아들이 하는 뭐 그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랜덤한 이유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거기서 밥도 먹고 공짜로 이제 음악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그 테레비에 그 제가 그 카페에 가면 항상 보이는 아해 사진이 거기 테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발을 빼면 되는 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계속 밥을 먹고 뭐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예술을 남용한다는 생각이 좀 혼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저는 뭐 시위를 해본 적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전문 시위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자보에다가 막 뭐를 써서 그냥 이 카페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요. 막 이런 얘기 막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막 그때는 이제 피켓을 막 가져가고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부모님이랑 좀 부딪히고 그래서 오래 못하고 그렇게 한 몇 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주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도 여전히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됐을 텐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서울역 가서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박길수 선생님이 그 홍대 입구 8번 출구역에서 하는 걸 보고 저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한 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 처음 시작부터 이 뭐죠? 이 홍대 입구 8번 출구에서 한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그 뭐 서울역 뭐 이런 데 가서 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했다기보다 뭐 그런 거보다는 제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렸.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긴 했지만 약간 못 살겠어서 나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자꾸 막 여기가 너무 막 답답하고 잘 자기 전에도 그렇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밥도 그렇고 약간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살 길을 좀 찾아야 뭐라도 하면 그런 해소는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한 3일 동안 또 그 당시에 특별히 외부에서 일이 없었어요, 제가. 집에만 있게 됐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TV만 보게 되잖아요. TV는 보는데 TV는 거의 무슨 정지 화상이에요. 이게 뉴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죠. 근데 그 탈출구가 저도 음악이었죠, 사실은. 제가 그나마 기타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뭐 어떤 그냥 연주를 하고 있고 연습 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온 곡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견뎠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비에 바위가 깎이듯이 세상이 점점 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좀 어떤 영향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선거도 있었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는 게 그렇죠. 오래 걸려도. 그래서 8번 출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제 뭐 희생자들 말고 미수습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8번 출구가 또 유일한 것 같고. 마포라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마포 FM이 지역 공동체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포라는 지역이 홍대 인근에 있는 어떤 그런 인디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특별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런 게 만약에 홍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는 계속 반복이 됐을 것이다. 근데 홍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른 반작용이 일어나고 이슈화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자부심을 괜히 갖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홍대의 인디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이 이런 걸 계속 지키고 뭐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다. 특별히 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있으신가요? 활동이라기보다 저도 이제 이호님이랑 황정인님이랑 비슷한 계기로 나왔는데요. 좀 모자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뭘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뭔가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미수습자 9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2년이 됐죠. 곧 있으면 3일 있으면 2년인데 너무 끔찍한 시간이잖아요. 2년 동안 물 안에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는 게 미수습자 9명이
시신이라도 가족들 품에 빨리도 아닌데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활동 방향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수밖에 뭘 짤 수 있는 매력도 없는 그런 거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제 그 미숙자 다윤 어머니 간담회를 작년에도 한번 보고 겨울에 얼마 전에 이제 부천에서 한번 보고 두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힘들어요. 제 자신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박하면 절박했지 저렇게 목소리를 못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장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나라한테 배를 건져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나라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 방송 시간은 이제 다 됐고, 들이 지금 얘기하던 이 과제는 끝나긴 한참 멀었고, 어쨌든 계속해서. 김건아 씨 평소에 하시던 말씀 그대로 전문 시위꾼 끝까지 투쟁 뭐 뭐 어떻게 길게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나 얼마 정도. 미수습자 9명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데요. 네, 허다윤, 조은화, 남현철, 박여긴,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씨, 그리고 아들 권혁규, 이영숙 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미수습자 가족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받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15일 날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라고 그러셨죠? 8번 출구 뒤쪽에 걷고 싶은 거리에 야외 무대가 있는데 그 업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이 지역. 그 새마을 식당 앞에 보면 그 무대가 있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새마을. 하필은 새마을. 참 속상하네.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오늘도 스티커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발. 네, 그 새마을 식당 앞쪽에 보면 야외 무대가 있는데 7시부터 오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를 하나씩 켜주시면. 우리 저 뮤직콩 청취자 여러분, 저 15일 날 저녁 7시에 오셔서 촛불 하나씩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곡은 이호 씨의 세이렌. 이호 씨를 모셨으니까 매너상 한 곡 틀어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세이렌은 어떤 뜻의 곡이에요? 세이렌 그거예요. 신화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서 바다에서 사는 왜 반인 인어라고도 하죠. 뱃사람의 입장에서 괴물에게 사실은 사랑에 빠져서 소리에 현혹돼서 찾아가다 암초에 부딪혀서 사실 뱃사람들이 다 죽어. 그 유명한 민요가 있잖아요, 그거. 로렐라이. 로렐라이. 그것도 맞아요. 그거 같은 스토리군요. 자, 그러면 이호 씨의 세이렌을 마지막으로 오늘 뮤직콩 바람 중에 신나는 홍대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리나요 당신